자, 이것이 그 임스의 시작 화면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는 메뉴는 왼쪽에 여기 환자 매니지 툴바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 설정을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누르면 되고요. 톱니바퀴 눌러서 먼저 일반 지역 설정에서 언어랑 뭐 치아 표기법 그리고 뭐 이름 표기법 같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조 설정에서 세팅에서 완성된 가이드에 STL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임플란트 스튜디오의 계획 및 가이드 설정에서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3D 프린터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주력으로 쓰는 프린터도 이 목록에는 없습니다. 여기 수치들을 수동으로 조작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 가이드 두께를 3mm로 설정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생각보다 가이드가 잘 부러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옵셋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옵셋 정의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자, 이 가이드 단면을 보면은 지금 이게 가이드고 이게 치아인데요. 여기는 언더컷 때문에 뭐 블록아웃 된 자리고, 여기 치아와 가이드 간의 간격을 가이드 옵셋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 이 홀 있지 않습니까? 이 홀과 우리 가이드 드릴 간의 옵셋을 슬리브 옵셋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수치가 크면 헐겁고요, 작으면 꽉 끼겠죠. 이 세팅이 뭐 자기 프린터가 여기 있어서 내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장비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선호하시는 끼는 느낌 또는 드릴링하는 느낌도 다를 수 있으니까 요걸 트라이얼 에러로 바꿔가면서 마음에 드는 세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스템 원 가이드는요, 여기 이 홀 사이즈가 있잖아요. 우리 드릴 사이즈가 5.0, 5.7이라고 하는데 이 홀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5.1, 5.8이라고 합니다. 이 라이브러리 자체적으로 사이즈에 유격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슬리브 옵셋은 좀 더 작게 설정해서 원하는 느낌을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5.0과 5.1, 이 0.1mm 차이 때문에 식립 오차의 가능성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여기 임플란트 라이브러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원 가이드를 만들 거니까 당연히 여기 오스템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뭐 하이오스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슬리브 라이브러리는 특정 임플란트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닌 범용 슬리브들입니다. 올 가이드 아시죠? 오스템의 이 원 가이드 슬리브 라이브러리는 여기는 안 보이지만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여기 이런 범용 슬리브를 쓰려면 오스템 제품이 아닌 전용 드릴링 키트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돌아갑니다. 자,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환자를 만들고 그 밑에 케이스들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매니지 툴바들은 뭐 그냥 보는 방법, 검색 방법만 다른 거고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뉴 케이스를 누르고요. 자, 이미 등록된 환자는 검색하면 나오고요. 없으면 이거 플러스 눌러서 뭐 추가하면 되겠죠. 자, 이 임스를 포함한 3쉐입의 어플들은 이렇게 좌측, 상단, 우측 이렇게 메뉴바 또는 툴바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유저 인터페이스가 짜여져 있고요. 진행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지만 이렇게 뭐 좌상단, 우단 이런 기본 틀은 유지가 됩니다. 여기 위쪽은 메인바 또는 워크플로우바입니다. 전체 진행 상황을 보여줍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여기 오른쪽은 뭐 사실 보시면 알만한 것들인데요. 뭐 당연히 직접 디자인하려면 인하우스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 이 날짜 설정은 인하우스에서는 안 해도 돼요. 사전 프랩은 혹시 발치 전 스캔 파일이 있고 그걸로 치아 배열에 참고하시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케이스를 한번 방사선 사진, 파노라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식립한 사진인데요.
32, 43, 44, 46 이렇게 4개의 픽스처를 오늘 그 예제로서 플랜할 겁니다. 자, 이 왼쪽에 적응증 메뉴들이 있는데요. 먼저 적응증을 선택하고 크라운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치아를 선택하고 적응증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버추얼 크라운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계획에서 요거 이렇게 2개를 다 선택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팅을 하면 나중에 치아 배열할 때 폰틱들이 안 나와요. 폰틱도 크라운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3개를 다 클릭을 했는데 이 Shift 누르면 다 같이 선택이 됩니다. 요것도 이제 크라운, 버추얼 크라운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희한한 게 이렇게 해도 이게 플랫에서 폰틱이 안 나와요. 이게 참 브릿지로 엮어야 폰틱이 비로소 나옵니다. 처음에 그걸 몰라서 참 많이 헷갈려 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쪽에 임플란트들을 실제 식립은 안 할 건데요. 여기 좀 추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임플란트 할 거는 여기 4개, 요 4개라 그랬고 추가로 2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고로 요 한 악궁의 치아를 Shift 눌러서 모두 선택하면 여기 임플란트 계획에서 여기 무치약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덴처를 복제해서 더블 가이드를 만드는 세팅이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가이드는 뭐 이렇게 생겼죠. 자, 요거 다시 선택을 해서 오른쪽 클릭하면 해제하기 나오죠. 자, 이제 넥스트. 이제 데이터 인풋입니다. 워크플로우가 좀 바뀌었죠. 이 하악을 플랜하는 거니까 하악 스캔을 먼저 가져오실 건데요. 이 보시다시피 DCM과 STL 파일을 둘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DCM은 3쉐입 전용 포맷이고 칼라 및 기타 속성 정보 지원하고, STL은 공용 포맷이고 칼라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잘못 가져왔네요. 자, 하부 표면 스캔, 로저 스캔 DCM. 자, 요걸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CT를 가져옵니다. 요 파일 하나만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오류가 났죠. 이거는 CT의 다이콘 파일과 3쉐입의 DCM 파일 확장자가 같아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무시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온 영상이 우리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죠. 물론 여기 CT 가시성 부분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만 그런 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메탈 아티팩트가 아주 엄청나죠. 이 대합치 스캔 옵션이긴 하지만 꼭 해주는 게 치아 배열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합치 스캔 꼭 합니다. 자, 넥스트. 자, 이 다음 단계는 스캔 프레퍼레이션의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치아 배열 단계인데요. 사실 바로 생략되고 넘어간 단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 자르기 단계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 이거 잘라야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르기 위해서는 이 플러스 눌러서 그 자를 라인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 단계에서 다시 이 유저 인터페이스 설명과 유용한 단축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좌우 상단을 보시라고 했죠. 이 좌측은 항상 도구 메뉴입니다. 우측은 항상 보기, 비지빌리티 메뉴고요. 상단은 아까 워크플로우라고 했었죠. 자, 여기 단축키입니다. 나중에 복습하실 때 조금 정지시켜서 보세요. 이 단축키들은 키보드 한글 입력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영어 상태에서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그 S를 누르면 이게 없어지고 T를 누르면 이게 속고 모양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꽤 유용하고요. 어쨌든 지금 T로 요 색깔 없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보고 요거를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밑동을 이렇게 자르면 이게 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에러만 떴습니다.
이게 요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거를 요렇게 수정을 해서 요렇게 보이게 해야만 이렇게 이 치아가 날아갑니다. 즉 우리가 그린 곡선에 의해서 이 주변하고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있어야 컷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거 참 애먹었어요. 자, 어쨌든 next. 자, 이제 치아들이 나타났고 요걸 이 스캔 위에 배열을 해야 됩니다. 치아 배열을 잘해야 당연히 임플란트 플랜을 잘 할 수가 있죠. 이 치아 배열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구치의 형태적 연속성 17개 항목인데요. 이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간과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치아 배열할 때는 지금 보여드릴 이 그림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문제로 그냥 빨리 넘어가는데요. 혹시 나중에 리뷰하실 분들은 천천히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출력을 해서 제 기공실에 딱 붙여놨습니다. 자, 여기 좌측에 이 도구 툴들을 보겠습니다. 이게 치아 선택 툴이고요. 뭐 이게 한 개만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선택하려면 컨트롤을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카피 툴입니다. 카피 툴이고 그 사전 스캔이나 이 동명치들을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요. 전치부 싱글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치아 모양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지금 치아를 지금 4개만 선택을 해놨는데요. 미리 그 세팅된 모양들을 여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한 개만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개 바꿀 수도 있어요. 요걸 선택하니까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거 언제든지 이 실행 취소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 컨트롤 Z를 눌러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쓸 것이 트랜스포메이션 툴입니다. 이거 뭐 이동 화살표들이 있죠. 다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이 마우스를 갖다 대고 여기 뭐 돌리거나 사이즈 키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더 다른 것도 다 같이 보게 하고요. 당연히 이게 돌리는 걸 테고요. 이게 사이즈 조절하는 거고 이렇게 옮기는 건데요. 뭐 각도 같은 것도 조절되죠. 이 녹색 이거는 그냥 당기면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줄어드는데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전체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어쨌든 이런 거 할 때 뭐 A나 S나 T 이런 단축 기구들이 도움이 됩니다. 뭐 하여간 이 대합치 관계를 보면서 이런 작업들을 반복을 하면은 치아 배열이 완성이 되겠죠. 자, 어느 정도 치아 배열이 완성된 것 같네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보면 아까 자르기 전에 치아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치아 배열에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트랜스포메이션 툴을 썼는데요. 사실 저는 이 대부분의 디자인에서 이 변형 트랜스포메이션까지만 이용합니다. 나머지 뭐 후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보철물 만드는 데는 중요하겠지만 임플란트 플래닝 할 때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 걸로 실제 보철 디자인에 근접할 정도로 치아 배열을 하면 임플란트 플래닝에 도움되는 것만은 당연히 확실하고요. 진정한 탑다운 방식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겠죠. 하지만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뭐 적당히 트랜스포메이션만 사용해서 배열하고 임플란트가 잘 배열됐는지를 여기 이 배열뿐만이 아니라 파노라마 뷰나 치조정 관계
등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본다면 그것도 나름 합리적인 방법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이 다른 툴들에 대한 설명은 스킵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교합기가 있죠. 교합기 켜는 것이 V였죠. 이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교합기는 순전히 레터럴 인터피어런스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바이트에서 이 레터럴 인터피어런스를 이 인공치에서 없애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교합을 거상해서 배열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 임스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틀렸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오른쪽에는 뭐 비지빌리티 툴이라 그랬었죠. 요것들 한 번씩 눌러보면은 기능을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뭐 오랄 스캔 만지는 건 끝났죠. 이 툴바에 보시면 이게 한 단계가 끝난 것처럼 나옵니다. 이제 CT에서 이 사용할 영역만 남기고 잘라내는 단계입니다. FOV가 뭐 제 CT처럼 좀 큰 경우에는 이 레이머스 같은 조직이 나중에 시야를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치아 영역 주변으로 어디가 치아 영역이냐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변으로 적당히 좀 잘라주면은 작업하기 편하겠죠. 메모리도 좀 줄어든다는데 이 정도 메모리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넥스트. 자, 이제 인터페이스가 조금 변했지만 측의 툴, 우측의 비지빌리티인 거는 동일합니다. 자, 여기 이 창, 여기 이 영역은 3D 모델링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단은 프로젝션, 즉 투영된 뷰 영역입니다. 아까 그 단축키를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 W가 윈도우 모드고요. E는 한 뷰만 크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단계는 이 파노라마 설정 단계인데요. 이 임플란트 플래닝 한 거를 이 파노라마 뷰에서 확인하면 또는 뭐 식립한 거를 파노라마에서 확인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설정이 꽤 중요합니다. 자, 이 평면이 이 파노라마의 법선 평면이라고 말하면 맞나요? 하여튼 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 이 XR 평면입니다. 이 평면의 이 위치와 각도를 조절해서 이 파노라마 보기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조절하면 CT 촬영할 때 기울여 찍은 것도 좀 바로 보게 될 수도 있을 테고, 앞 뒤에 기울기를 조절한다면 마치 고개를 들고 찍은 거나 숙이고 찍은 거 이런 효과를 만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파노라마가 여기에 나오게끔 이 평면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평면에 자, 이거 스크롤하면 좀 작게 보이게 할 수 있죠. 자, 이 평면의 이 수직 위치를 이렇게 조절하고 나면은 이 XR 평면상에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수평 위치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찍어주는데 수동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 경험상 이 평면의 위치는 요 치아들보다는 임플란트가 식립될 치조제들의 위치로 수직 그리고 수평, 요 수평까지 해서 이 수직이라면 요걸 얘기했고요, 수평은 요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설정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이 위아래를 다 식립한다면 당연히 중간에서 적당히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잠깐 보시면은 자, 이게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 하면 평면 이동이라 그랬죠. 이 평면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게 지금 파란색, 하늘색이 요 하늘색, 즉 여기도 하늘색이 있네요. 이게 직각보기 올소고날 뷰, 이 파노라마의 이 라인에 직각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노란색이 탄젠트 접선보기죠. 이쪽 이렇게 보는 것이 요 화면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뎁스와 높이, 하이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희한하게 이 뎁스는 나중에 바꿀 수가 있는데 이 하이트는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팅해 놓으면 끝까지 가게 됩니다. 적당히 넓게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넥스트. 자, 어찌 보면 플래닝 여기 사전 단계에서는 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멀징 단계입니다. 이 임플란트 스튜디오 버전에 따라서 그 어지간한 건 자동 정합을 시켜주는데요. 이 케이스는 그 메탈 아티팩트가 너무 심해서 어림도 없습니다. 자동 정렬이 됐으면 그냥 여기 자동 정렬이 바로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 3포인트 정렬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자 이빨 2개 잘랐죠. 자른 거랑 안 자른 거, 이게 안 자른 거죠. 자른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보통은 투수 모빌리티가 크지 않으면 안 자른 걸로 하는 게 조금 낫겠죠. 근데 지금 이게 메탈 아티팩트가 너무 심해가지고, CT 조금 더 보이게 만들면요, 그냥 이거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메탈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메탈보다 자연치가 많을수록 이게 CT가 깨끗하게 보일 것이고, 그래서 정합이 잘 될 것이고, 자연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금속 수복물이 많을 경우에는 정합이 어렵게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아까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여기 이거 마커 4개 있죠. 이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임스에서 나중에 정합 작업을 할 때 이 CT상에 최소 이 3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치하게 가깝거나 무치하길 때, 그나마 있는 자연치도 메탈 아티팩트가 심할 걸로 예상이 될 때 마커가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아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마커는 저는 이 GP 스타퍼를 잘라서 사용했고요, 유저분들에 따라서는 이런 제품을 사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커를 이 악궁에 분산시켜서 순간 접착제로 부착을 합니다. 이 치은에 부착할 때는 움직이지 않는 부착 치은에 잘 붙여야 될 거고, 스캔할 때와 CT 찍을 때 움직이지 않는지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4분악당 2개 정도씩은 부착하는 게 좋겠죠. 교환면이 아니라면은 치아에 부착을 해도 좋은데요, 크라운에 부착하면은 메탈 아티팩트에 가릴 수도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마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CT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이 뷰 영역에서요, CT를 이렇게 조금 잘 보이게 하고요. 이 CT 가시성을 보면은 이 몇 개 메뉴가 보이시죠? 이쪽에 2개는 밝기와 콘트라스트인데, 지금은 조절해도 아무 변화를 볼 수가 없고요. 여기에 이제 조절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아래쪽 수치들은 하운스필드 유닛 또는 CT 넘버인데요, 요 영역들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가시성을 조정을 하는 것은 스레스 홀딩이라고 합니다. 일정 수치 이하는 안 보이게 한다는 건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걸 위로 올리면은 조금씩 몇 개 항목들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그나마 조금 덜 복잡한, 그나마 조금 더 샤프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치아 구별은 가능해지네요. 이 오페시티 항목을 조절해서 할 수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은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네요. 자, 여기 실제 정합은 여기서 좌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CT 영상에서도 스레스 홀딩이 가능한데, 이 윈도우에서는 여기 위에처럼 조직별로 구분은 안 돼 있고 전체 볼륨에 대해서 스레스 홀딩을 합니다. 어쨌든 올려주니까 다른 것들은 지워지더라도 마커는 딱 보이게 되네요. 자, 이거 조금 편하게 하려면 뷰 록을 걸어주고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여기 3포인트를 딱 순서대로 집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기 CT를 조금 덜 보이게 하면은 여기 디퍼런스 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녹색이 일출이 높은 거고, 이 파란색이 스캔이 CT에 대해서 플러스 되는 부분, 붉은색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보면은 여기 마커들은 일출이 그나마 좀, 요 3개 찍었는데 마커들은 일출이 좀 높아 보이고요. 치아들도 이게 보철이란 걸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준수해 보입니다. 여기 이런 기능도 있어요.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나는 딴 데는 몰라도 이 치아의 정합은 좀 잘 시켜야 되겠어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한 결과가 꼭 좋으리라는 법은 없죠. 여기서는 그냥 없애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강 스캔 데이터에서 30번대는 잘 나왔는데 40번대는 안 나왔다, 그럼 30번대만 갖고 정합을 보겠다, 이런 경우에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수동 정렬에 넘어가서 미세 정렬을, 미세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아래쪽이 이제 프로젝션 뷰들이 됐네요. 여기서는 가시성에서 이 밝기와 컨트라스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션 뷰에서는 마우스 사용법이 있는데요. 휠 스크롤은 줌이고 컨트롤 누르면 평면 이동이라 했었죠. 지금 보면 아티팩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CT와 이 구강 스캔 사이에 좀 차이가 있죠. 이 파노라마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나머지 뷰들에서 이것들을 세부 조절이 가능한데 주로 이 직각과 탄젠트에서 조절하게 됩니다. 이 윈도우 안에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뭐 단면을 본다거나 거리를 잰다거나 뭐 회전을 준다거나. 자, 이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휠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평면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이죠? 가끔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이동시킬 수 있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잘못 움직였다 싶으면 컨트롤 Z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우스를 갖다 댄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면 십자가 나오는데요. 십자 나오면은 이 축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움직인 거리가 나오죠. 이것도 취소합시다. 그 다음에 마우스뿐만이 아니라 그 키보드의 숫자키, 게임 하시는 방향키가 아니라 키보드 맨 오른쪽 숫자판으로 이렇게 미세하게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뭐 언제든지 컨트롤 Z 누르면 돌아가죠. 그리고 이게 여기 회전을 시켜야 되겠다면 이거 툴을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하면은 여기가 회전 중심이 되는데요. 이 중심을 우리가 돌릴 중심에 맞춰 놓고 이렇게 돌려도 되고요. 컨트롤 Z 누릅시다. 이것도 화살표키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수동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 자동 정렬이나 아니면 그냥 3포인트 정렬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디퍼런스 맵을 잘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정렬이 끝나면 이거 확인을 누르고 넘어가면, 그 다음 뭐 신경 정의,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신경이 멀면 탄젠트 뷰에서 적당히 이렇게 직접 끄시고요. 크리티컬 하면은 여기 직각 보기에서 밝기랑 컨트라스트 조절해 가면서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플랜입니다. 이 좌측에 임플란트 및 치아 선택 도구들, 우측에 뭐 시각화, 여러가지 부분들이 시각화 툴바입니다. 여기서 이제 치아 클릭하고 임플란트를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슬리브도 더블 클릭해야 선택이 됩니다. 이 디폴트로 이 원가이드의 그 사이드 오픈 디자인 그리고 슬리브리스 디자인이 선택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7번이 대합치가 있을 때 그때는 사이드 오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가능하면은 클로즈드 슬리브리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스템에서도 이제 그 원가이드용 메탈 슬리브가 나온다고 하고요. 이 케이스에서도 6번이 최후방이니까 뭐 전부 그냥 슬리브리스의 클로즈를 선택할 겁니다. 여기 다른 범용 슬리브들도 보이죠? 그냥 오스템 원가이드 쓰실 거면 오스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임플란트를 다 선택을 해놓고 이제 위치 조정을 하는데요. 치아 배열을 잘 해놨으면 이 배열된 치아의 중심에 배치하면 되겠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완벽하게 잘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파노라마 뷰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 CT상에서 뭐 치조정에 심겼는지 아니면 대합치로 어떻게 잘 그 교도 쪽으로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플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CT를 흐리게 해놓고, 이거 아예 흐리게 하면 밑에도 안 나오거든요. 조금만 더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치아는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해서 그 위에는 치아 배를 보고 아래쪽에서는 CT를 보는 뷰를 선호합니다. 적당히 요 밝기 조절 여기 하시고요. 자, 이거는 슬리브가 아니라 슬리브 홀이죠.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정상인데 이게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거는 어디 뭐 스캔에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없는데 뭐 일부러 걸리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노란색이 되죠. 컨트롤 Z 누르고요. 이 임플란트들끼리 안전 영역 안으로 근접을 하거나,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합니다. 이게 픽스처고 여기 이 동그란 원이 안전 영역인데요. 이렇게 겹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됩니다. 배열을 조절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안전 영역을 이렇게 좁혀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안 좁힐 거고요.
이 위치를 조절할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건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뷰에서 여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를 선택을 해서 움직이고 돌리고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움직이고 돌리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컨트롤 휠 누르고 스크롤을 돌려보면은 여기 이거 나오죠. 이 색깔을,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움직이면은 요거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요 라인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요거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요 라인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이동을 원하는 평면으로 휠을 돌려 가지고 그 평면 세팅을 해 놓고 움직이거나 돌리는 게 편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직각이라든지 탄젠트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무의미해지죠. 그래서 여기 색깔만 보면 됩니다. 어느 색깔이 어떤 평면이다 이런 거.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각 프로젝션 뷰마다 도구들이 있는데, 뭐 단면을 본다든가 길이나 각도 같은 거를 측정을 할 수 있고요. 말 나온 김에 여기 길이 측정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뭐 간격 설정도 되고, 각도 설정, 각도 측정이죠. 이렇게 11.2도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골밀도 측정도 할 수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즐겨 쓰지 않습니다. 다 이거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요거는 보는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스크롤 하면은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해서 평면이 막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가 본 하우징 밖으로 나가 있는 곳은 없나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해제를 하면은 그냥 파노라마 곡선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참고로 이 임플란트 길이도 여기서, 자, 이 임플란트 중심 평면으로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보고는 여기 임플란트 길이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왼쪽에서 이걸로 선택 안 하셔도 요 길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도구들을 각자 활용을 해서 각자 원칙에 맞게 임플란트를 배열을 하면 됩니다. 단축키 써가면서 하면 되죠. 근데 이게 T가 2단계에서는 안 먹어요. 먹으면 좋을 텐데. 자, 그리고 그룹핑을 많이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4하고 6을 그룹을 할 텐데, 4의 패스에 6을 맞추고 싶다. 그럼 일단 그룹핑을 들어가서 4를 먼저 클릭하고 6을 하면은 4의 패스에 6을 맞추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일단 뭐 컨트롤 Z 눌러서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여기서 이 슬리브랑 관련된 조절 기능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여기 사실 슬리브 홀이라 그랬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가이드에서는 이 높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라이브러리에서는 조절도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뭐 네오 같은 거. 원가이드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회전을 시키면, 요 픽스지에서 봅시다. 요거를 회전을 시키면 임플란트의 헥스를 우리가 플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슬리브, 이 사이드 오픈되는 것이 이게 헥스의 플랫한 면하고 일치하는데, 그 방향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보여드리려고 이거 오픈으로 해놨는데 클로즈드로 다 바꿉시다. 자, 이제 어느정도 배열이 끝났네요. 이 배열된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파노라마 곡선에서 확인하시고, 시조정의 위치에서도 확인하시고, 대합치와의 관계에서도 확인을 이렇게 다각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플랜이 다 끝난 것 같은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요, 프리핸드, 그것도 아주 넓은 프리핸드라는 점입니다. 이 양쪽에 치아 지지를 받으면 가이드가 견고하게 고정이 돼서 가이드가 안 흔들리고 드릴링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케이스에서는 이 드릴링 할 때 이 치아를 중심으로 가이드가 들썩들썩 회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핸드에서는 몇 가지 보강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이 다음 단계인 가이드 디자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단계에서는 앵커를 사용해서
치아 주변으로 회전하는 것을 좀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폰틱 자리에 제가 이거 하나 추가해 놨었죠. 앵커는 요 찾아보면 있어요. 앵커 핀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앵커 배치를 할 때는 그 배치할 자리에 이렇게 파노라마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그 딱 박는 것이 이렇게 편하네요. 뭐 약간 교환면 쪽으로 이 케이스에서는 해도 되겠죠. 최대한 깊게 이렇게 조금만 더 당길까요? 30번대 40번대 전부 다 앵커를 배치했습니다. 타회사 가이드 시스템에는 먼저 심은 픽스처를 사용해서 가이드를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스템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좀 원 가이드를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다 넘어가서 가이드 디자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혹시 내가 슬리브를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 두 개 지름이 다르죠. 아까 이거 5.1이라고 했죠. 이거 5.8이라고 그랬고. 네, 슬리브를 여기서 단계에서 선택을 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바꾸진 않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주변 요 동그란 원들은 슬리브가 아니라 사실 이거 슬리브 서포트라고 부르는 거겠죠. 슬리브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슬리브 서포트는 이렇게 직경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높이를 위쪽은 안 되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가 좀 약하겠다, 부러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직경을 늘리면 되겠죠. 이런 게 조절되는 줄 몰랐을 때는 이런 가이드를 만들기도 했어요. 내려야 되는데 이거 당연히 드릴링 한번 하니까 부러졌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앵커에 대한 슬리브 서포트도 조절 가능합니다. 여기 플러스를 눌러 가지고 원하는 윤곽을 이렇게 표시를 한 뒤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좀 설치으로 생긴 것 같네요. 이거 만약에 그렇다 치면 앞에 단계 돌아가서 이거 좀 조절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 아까 제가 여기 두께 옵셋 조절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미리 보기를 누르면 여기 설정대로 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가이드의 윤곽은 스캔의 가장자리에 너무 가깝지 않게 하시고, 만약에 스캔에 빵꾸 날 수도 있는데 그 구멍을 덮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스가 헷갈려 해가지고 요런 터무니없는 가이드를 만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프리핸드의 디자인 보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치아 지지니까 앞 뒤에 두세 개 정도 치아만 커브하면 충분합니다. 이 치아 옵셋도 조금 타이트하게 줘서 약간 끼는 느낌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 프리핸드에서는요, 이러한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후방 연장 RPD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디자인할 때 보완이 필요합니다. 자, 이 치아를 중심으로 요렇게 회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들썩들썩 회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가이드 자체가 이렇게 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파절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는 만약에 좀 넓은 영역을 반대 악공까지 이렇게 넓은 영역을 피게를 하게 된다면 변이를 제한해 줄 수 있으니까 회전 방지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 이 치아 옵셋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이 가이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혹시 스캔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특히 전칩으로 이렇게 스캔이 넘어갈 때 스캔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가이드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스캔을 잘해야 될 테고, 스캔을 잘했다 손 치더라도 이 옵셋은 넓은 영역을 커버할 때는 조금 늘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옵셋 조절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되죠. 그리고 물론 이 회전 방지를 위해서 여기 앵커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앵커를 대면은 고정단처럼 되니까 더 확실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휠 수 있는 부분에는 그 뭐 트랜스 아치바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이 반대편에 이렇게 바를 두껍게 대줘 가지고 이 휘지 않게 해주면 보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앵커도 이쪽에 배치를 하면은 휨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랜스 아치 바를 만들어 놓으면은 수술할 때 조금 뭐 누르고 있기도 좀 좋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바를 덕지덕지 붙인다거나 슬리브 서포터의 직경을 증가시키면 파절 방지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거 뭐 제가 바를 덕지덕지 붙였네요. 그리고 이거 좀 넓은 영역을 피게 했죠. 아까 한 개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앞군까지도 조금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휨 방지를 줬고, 반대 앞군까지 해서 좀 덜 돌게 만들고, 요걸 돼가지고 좀 부서지 파절 방지를 한 거죠. 오늘의 디자인에서는 지금 여기 앵커를 통해서 이게 회전 방지 그리고 휨 방지를 했습니다. 이 프리엔드에서 보강법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프리엔드의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을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사용시켜서 뭐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뭐 레퍼런스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경험상 뭐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 주워 듣기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여기에 바를 좀 추가를 하는 게 좋겠어요. 가이드 디자인 뭐 수정할 게 없나요? 이건 조금 뭐 안 내려도 되겠네요. 이거 제가 아까 막 돌렸던 건데 뭐 아시죠? 이 홈하고 헥스 툴의 홈을 일치시키면 헥스 컨트롤 되는 거. 조금 더 넓혀주는 것도 좋겠네요. 이 홀 보니까 또 뭐 언급을 하고 싶어지는데요. 이게 5mm 드리드려 하는데 5.1mm 홀이 뚫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옵셋 양에 따라서 이 드릴이 가이드 안에서 조금 논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뭐 너무 과장일지도 몰라도. 그래서 이게 다른 가이드를 쓸 때는 이 홀이 좁아서 리밍을 한 적이 꽤 있었는데, 원 가이드는 조금 느슨한 적은 있어도 리밍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문제, 이 0.1mm 문제 때문에 게다가 거기 옵셋도 더해지죠. 이 슬리브리스인 원 가이드 시스템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굉장히 골 폭이 좁은 곳이나 전치부 이미디어트처럼 사면에서는 이 드릴이 편위 약간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요 미천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골 폭이 좁은데 여기 뭐 심는다 치면은 플래트닝 드릴을 잘 쓰고요. 그 다음에 플랩을 열고 수술하시고요. 뭐 전치부 이미디어트 같은데 사면이잖아요. 거기서는 조금 긴 픽스처를 사용하셔가지고 픽스처의 에이펙스에서 충분히 고정을 받게 디자인하시고, 처음부터 긴 드릴을 쓰면은 드릴이 좀 편이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13mm 픽스처를 심는다 해도 7mm나 8.5mm 드릴부터 시작해서 길이를 늘려가는 것도 안정적인 드릴링을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좀 줄이죠. 너무 크니까 좀 보기가 싫네요. 실버 옵셋 좀 더 줄이면, 자, 뭐 크로스 아치바를 대면은 좀 편리한 점이 있죠. 휨도 방지되고. 저는 좀 넓을 때는 이렇게 X자로 주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휘어에 안 걸리게 디자인 하셔야 되겠죠. 이거 자랑 부러질 수도 있겠네요. 여기 바를 좀 더 떼도 될 것 같은데 뭐 시각관계상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창은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수술할 때 여기 손가락 눌러서 가이드 조금 움직이지 말라고 잡아주기에도 좀 유리합니다. 자, 뭐 이름 필요하면 쓰시고요. 이게 최종 디자인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뭐 수술 보고서 봐가지고 혹시 뭐 픽스처 선택 같은 거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좀 보시고요. 요거 이제 승인하게 되면은 여기 다음 누르면은 아까 지정해 놨던 폴더에 그 파일들이 생깁니다. 열어보면은 이렇게 파일이 4개가 들어있죠. 이 2개는 프로토콜 뭐 리포트고요. 뭐 필요하면 보시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아까 만든 가이드의 STL 파일이고요. 임플란트 인포를 갖고 있는 로우 조스캔이다. 그 언뜻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임플란트 정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안 보일 뿐입니다. 이 뭐 서지컬 가이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거 클로즈를 해주면은 여기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이제 케이스가 끝났는데요. 이거 아까 승인 누르면 이제 이 상태에서 더 못 바꿔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아이고 했는데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눌러봤자 안 되고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하나 더 만드셔야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된 게 하나 더 나왔죠. 이거는 여기 다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좀 덜 했다는 거고 여기서 우리 수정이 가능한 거죠. 자, 이 임플란트 인포메이션 이 파일 덕분에 우리가 그 사전 보철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 케이스는 좀 너무 복잡하니까 사전 보철 예로서는 조금 적당하지가 않고 다른 보철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번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플랜을 해놨었고요. 임플란트 스튜디오의 이 플랜 가지고 사전 보철을 만드는 것은 현재 같은 3쉐입의 덴탈 시스템에서만 가능한데요. 물론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가능하게끔 하는 능력자분들도 계신 걸로 압니다. 어쨌든 이 임스의 데이터를 이 덴탈 시스템으로 익스포트를 해야 되는데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내보내기에서 3oxz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 oxz란 파일은 이 3쉐입의 그 저장 포맷인데요. 이 스캔이나 CAD 디자인 등 여러가지 정보를 뭉뚱그려서 파일 하나로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뭉뚱그려 있기 때문에 뭐 한 300메가 가까이 되네요. 파일 크기가. 지금은 덴탈 시스템이 깔려있는 컴퓨터를 팀뷰어로 들어가 본 거고요. 아까 임스에서 익스포트 한 거를 이렇게 임포트를 해옵니다. OXZ 선택을 하시고 자, 이거 아까 해놨던 파일이고요. 이렇게 불러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케이스에 맞게 설정까지 딱 돼 있죠. 근데 뭐 요거는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대해서 이렇게 크라운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스크류 리테인드 크라운을 좋아해서 여기 스크류 리테인드 크라운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라이브러리들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오스템 라이브러리도 있고 딴 회사 라이브러리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원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 오스템 라이브러리가 있고 아니 뭐 다른 오스템 라이브러리들도 있는데 아까 헥스 방향 컨트롤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헥스 방향이 정확하게 이 덴탈 시스템 익스포트가 되게 하려면 원 가이드라고 이름 붙여진 이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야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오면은 헥스 방향이 틀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스크류 타입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여기 라이브러리들은 전부 그냥 뭐 스톡 어버트먼트에서 그냥 시멘트 타입 어버트먼트에서 그냥 다른 회사 라이브러리 선택을 하고요.
그냥 뭐 논헥스 쓰죠 뭐. 예, 적절한 라이브러리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오스템의 그 헥스 맞는 원가이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도 이 내부에 그 회전 방지 그 D컷이 없는 보철이 만들어져서 논헥스나 마찬가지 보철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요. 뭐 그냥 쭉 넘어갑시다. 자, 이거 참고 삼아 이거 보시면 아까요 우리가 이분 거 가이드를 봤을 때는 여기가 헥스 플랫 방에 일로가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 D컷 플랫 방에 일로가 있어요. 틀어져 있죠. 논헥스 쓸 거니까. 어쨌든 뭐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은 임스에서 그 우리가 디자인 크라운을 조금 꼼꼼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디자인이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여기서 디자인할 일이 조금 줄어듭니다. 뭐 쭉쭉 넘어가면 돼요. 아까 안 썼던 툴을 지금 여기서는 쓰게 되네요. 쭉쭉 넘어왔죠. 참 쉽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나온 걸 보면은 이렇게 사전 보철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링크 어트먼트를 연결하면 스크류 타입 보철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수술하실 때 픽처 탑 높이만 잘 맞춰주면 뭐 싱글 하나쯤은 별 조절 없이 딜리버리 가능합니다. 뭐 되게 거창한 거 할 것처럼 해놓고 좀 너무 좀 허무하신가요? 근데 사실 저는 사전 보철이 꼭 필요한가 의문을 좀 갖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가이드 수술을 한다고 해도 오차가 생기기 마련이고 특히 이거 슬리브를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잘 준비해 갔는데 이렇게 결국 수술 끝나고 이렇게 잘라서 맞춰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전 보철이지만 릴라이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릴라이닝 잘못하면 귀찮고 또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저는 캐드캠 하게 되면서 릴라이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전 보철은 그냥 싱글에만 국한시켜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냥 수술 후에 스캔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물론 원가이드는 오스템 픽스처를 위해서 디자인되었지만 저는 임스에서 플래닝 할 때 실제 수술할 픽스처 종류에는 상관없이 오스템으로 디자인하고 뭐 그래야 원가이드 만들 수가 있죠. 원가이드 키트로 드릴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원가이드 식립 툴로 오스템이든 덴티움이든 네오든 덴티스든 다 식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각각 회사의 드릴로 보완을 하기도 합니다만 뭐 요즘 인터널 픽스처들이 뭐 2.5 대부분 2.5 헥사를 쓰고 있으니까 뭐 같은 식립 툴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형의 디멘전을 고려를 했을 때 오스템이 좀 날씬한가요? 어쨌든 뭐 이렇게 수술을 해도 다행히 고정력 부족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스템의 내부 헥사가 이 2.5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2.48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식립 툴에 오스템 픽스처를 딱 물리면은 잘 붙어 있지만 다른 픽스처를 물리면 잘 빠져나가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길고 장황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이 무슨 이런 것까지 하나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재밌고요. 그리고 수술 준비를 훨씬 빠르고 그리고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 원장님들도 관심을 한 번씩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